싶어요. 얘기가 자꾸 이제 박용진 대변인 얘기에 답하다 보니까 좀 넓어집니다. 국민 후보, 이제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전 그 얘기 들을 때 좀 거부감이 있어요. 왜 거부감이냐? 그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 후보면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 못지않은 국민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? 그분들은 1%대 99% 싸움 얘기를 계속해요. 그럼 좀 문재인 후보한테 묻고 싶어요. 문 후보께서는 1%에 속하는 분이십니까? 아니면 99%에 속하시는 분이십니까? 특권 경제, 특권층, 서민층 얘기해요. 그것도 나눠요. 그럼 문 후보께서는 특권층이십니까? 서민층이십니까? 본인도 설명이 잘 안 될 거예요.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 사이를 편 갈라서 이쪽 저쪽이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보겠다는 난 그 생각 말고는 그러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.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 대선의 의미 가운데 사회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국민 통합. 이념의 벽을 넘어서 지역의 벽을 넘어서 성별의 벽을 넘어서 그리고 연령의 벽을 넘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말씀하십시오. 박근혜 후보가 만든 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아닌가요? 국민 대통합 추진위원회라는 것도 박근혜 후보가 만드신 것 같은데요. 국민대 그 국민 속에는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여튼 중요한 건 뭐 그 국민자를 붙였네 안 붙였네 이걸 가지고 뭐 편가르기 말고 이런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요.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관련 사업 관련 예산안을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가요? 날치기했죠.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. 그리고요. 제가 또 예를 들었던 것과 관련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공약을 내걸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진행을 했었잖아요. 그걸 반대했었죠. 새누리당이 이전에 한나라당이요. 반대했어요. 그래서 그 험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 많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도부가 박근혜 후보를 포함한 분들이 좋아하시고 박수치는 모습도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. 그런데요.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이걸 날치기로 저희가 통과시켰던가요? 안 그랬어요. 국회에서 위헌 결정이 나니까 국회에서 그거를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. 중요한 건 어떻게 통과시키고 어떻게 국민들 의견을 모아놓을까.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물론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뭐 무슨 안보 무능 정권이다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.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건 각 영역별로 이렇게 좀 뭐 이 어떤 특정 정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우선 쉬운 일이 아니고요. 그리고 그렇게 지금 당대에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. 지금 말씀하신 4대강 사업이요. 뭐 국민이 반대하는 거 억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몇 년, 5년 후, 10년 후에도 그럴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때 박용진 우리 대변인께서 그때 만약에 10년 후에 가서 국민들이 이거 참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 그럼 얼굴 들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? 우리 그런 사업 많습니다. 4대강은 그 정도로 할까요? 아니 잠깐만요.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. 경부고속도로 할 때 모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치인의 약속이고 정치인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.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김영삼, 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전부 길에 누워서 반대했어요. 그거 우리 옛날에 다 봤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거 안 만들었으면 국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?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. 4대강 사업은요. 저는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. 또 100조를 기업이 쌓아놓고 경제가 이렇게 국민들은 고생한다. 참 힘든 얘기죠. 그런데 기업이 100조를 쌓아놓을 때면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.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. 기업들이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그 100조를 쌓아놓는 기업을 좀 말하자면 욕하거나 나무랄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그렇게 기업이 대비하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우리가 괜찮은 겁니다.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. 저도 참 어려움 많은 거 압니다.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지금 실직하고 있고 일자리 못 갖고 있고 그렇죠. 그런데 눈을 조금만 돌려볼까요, 우리?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?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아나